제 17장 두 얼굴을 가진 남자. 그 사람은 퀴렐이었다. 당신은 해리는 숨을 헉 들이켰다. 퀴렐이 미소 지었다. 그의 얼굴은 움찔거리지도 않았다. 그래, 나다. 퀴렐이 덤덤하게 말했다. 여기에서 널 만나게 될지 궁금했다, 포터. 하지만 저는 스네이프 교수가 세베로스? 퀴렐이 웃음을 터뜨렸다. 평소처럼 부들부들 떠는 새된 소리가 아닌 차갑고 날카로운 웃음소리였다. 그래, 세베로스가 이런 일을 할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 안 그러냐? 그자가 꿀사나운 박쥐처럼 달려들게 한 것이 꽤 유용했어. 스네이프가 옆에 있는데 누가 불쌍한 말더듬이 퀴렐 교수를 의심하겠니? 퀴렐은 이해할 수 없었다. 이것이 진실일 리 없었다. 절대로. 하지만 스네이프는 저를 죽이려고 했어요. 아니지. 널 죽이려고 했던 건 나야. 그때 퀴디치 시합에서 네 친구 그레인저 양이 스네이프에게 불을 붙이려고 달려가다가 우연히 나를 쳐서 넘어뜨리고 말았지. 걔 때문에 나는 너한테서 눈을 뗄 수밖에 없었어. 몇 초만 더 있었으면 너를 빗자루에서 떨어뜨릴 수 있었는데 스네이프가 너를 구하겠다고 저주해제 마법을 중얼대지만 않았다면 진작에 해치웠겠지. 스네이프가 저를 구하려고 했다고요? 물론이다. 퀴렐이 싸늘하게 말했다. 스네이프가 네 다음번 퀴디치 시합에서 심판을 보고 싶어한 이유가 뭐였을 것 같으냐? 내가 똑같은 짓을 다시 못하도록 하려고 그랬던 거야. 사실은 우스운 일이지. 스네이프가 굳이 신경 쓸 필요도 없었으니까. 덤블도어가 보고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거든. 다른 교수들은 모두 스네이프가 그리핀도르의 승리를 막으려는 거라고 생각했겠지만 어쩌다 그렇게 인심을 잃었는지. 게다가 그게 웬 시간 낭비야. 그렇게 온갖 수고를 들였어도 결국 오늘 밤 내가 너를 죽이게 됐는데 말이다. 퀴렐이 손가락을 탁 튕겼다. 허공에서 밧줄이 튀어나오더니 해리를 꽉 묶었다. 널 살려두기엔 너무 오지랖이 넓어, 포터. 헬로윈 날에 그렇게 학교를 빨빨거리며 돌아다니다니. 난 네가 돌을 지키는 장치들을 확인하러 가던 나를 봤다는 걸 알고 있었다. 트롤을 들여보낸 게 교수님이었어요? 당연하지. 나한테는 트롤을 다루는 특별한 능력이 있거든. 내가 저 뒤에 있는 트롤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는 봤겠지. 안타깝게도 이미 나를 의심하고 있었던 스네이프는 다들 트롤을 찾겠다며 사방으로 뛰어다니는 와중에 나를 앞지르려고 곧장 4층으로 갔다. 내 트롤은 너를 죽이는데 실패했고 그놈의 머리셋 달린 개도 스네이프의 다리를 제대로 물어뜯지 못했지. 이제 조용히 기다려라, 포터. 이 흥미로운 거울을 좀 살펴봐야겠으니까. 그제야 해리는 퀴렐 뒤에 서 있는 게 무엇인지 깨달았다. 다름 아닌 소망의 거울이었다. 이 거울이 돌을 찾는 열쇠야. 퀴렐이 거울 테두리를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리며 중얼거렸다. 이런 것을 생각해내는 데는 역시 덤블도어를 따라갈 자가 없지. 하지만 덤블도어는 지금 런던에 있다. 그자가 돌아올 때쯤이면 나는 이미 멀리 도망쳤을 테고. 해리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퀴렐에게 계속 말을 걸어 거울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뿐이라고 생각했다. 교수님이 스네이프랑 같이 금지된 숲에 있는 걸 봤어요. 해리가 얼른 내뱉었다. 그래. 퀴렐이 거울 뒤를 보려고 돌아가면서 느긋하게 말했다. 그때쯤 스네이프는 내가 뭘 하려는지 알고 있었고 일이 어느 정도까지 진전됐는지 알고 싶어 했지. 스네이프는 내내 나를 의심했어. 나를 겁주려고 했지.
볼드모트 경께서 내 편에 계신데 그럴 수 있을 줄 알았다면 오산이었지만 퀴렐은 거울 뒤에서 나와 굶주린 눈으로 거울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돌이 보인다. 내가 주인님께 바치고 있군. 그런데 대체 어디 있는 거지? 해리는 풀려나려고 몸부림쳤지만 밧줄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퀴렐이 거울에 온전히 정신을 집중하지 못하게 해야 했다. 하지만 스네이프는 언제나 절 엄청 싫어하는 것 같았어요. 아, 그야 그렇지. 퀴렐이 태연하게 말했다. 말해서 뭐해. 스네이프는 너희 아버지랑 같이 호그와트에 다녔잖아. 몰랐니? 둘은 서로를 싫어했어. 그렇다고 네가 죽길 바라진 않았지만 며칠 전 교수님이 흐느끼는 소리를 들었어요. 저는 스네이프가 교수님을 협박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처음으로 퀴렐의 얼굴에 공포의 감정이 스쳤다. 가끔은 하고 퀴렐이 입을 열었다. 주인님의 지시를 따르기 힘들 때도 있지. 그분은 위대한 마법사지만 나는 나약하니까. 그러니까 그자가 교수님이랑 같이 그 교실에 있었다는 거예요. 해리가 숨을 들이켰다. 그분께서는 내가 어디를 가든 함께 하신다. 퀴렐이 조용히 말했다. 세상을 두루 여행하던 중 그분을 만났지. 그때만 해도 나는 멍청한 어린애였어. 머릿속이 선과 악에 대한 온갖 우스꽝스러운 생각들로 가득한 볼드모트 경께서는 내 생각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보여주셨다. 선과 악이라는 건 없어. 그저 힘을 추구하기에는 너무 약한 자들이 있을 뿐이지. 그때 이후로 나는 여러 번 실망을 드리기도 했지만 그분께 충실히 봉사해왔다. 그분께서는 내게 엄격하실 수밖에 없어. 퀴렐이 갑자기 몸을 떨었다. 실수를 쉽게 용서하시는 분이 아니니까. 내가 그린 곳에서 그 돌을 훔치려다 실패했을 때는 아주 언짢아 하셨지. 내게 벌을 내리셨고 나를 좀 더 가까운 곳에서 지켜봐야겠다고 판단하셨다. 퀴렐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해리는 다이애건 엘리로의 짧은 여행을 떠올렸다. 어떻게 여태껏 몰랐을까? 바로 그날 해리는 퀴렐을 만났고 리키 콜드런에서 악수까지 했다. 퀴렐은 숨을 죽이고 욕설을 내뱉었다. 이해를 못하겠군. 돌이 거울 안에 있는 건가? 깨버려야 하나? 해리의 머릿속에 여러 가지 생각이 스쳐갔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세상에서 가장 바라는 건 퀴렐보다 먼저 그 돌을 찾는 거야. 해리는 생각했다. 그러니까 거울을 보면 내가 돌을 찾아내는 모습이 보이겠지. 그건 바로 돌이 어디에 숨겨져 있는지 알게 될 거란 뜻이야. 근데 어떻게 해야 퀴렐에게 들키지 않고 거울을 볼 수 있을까? 해리는 퀴렐의 눈에 띄지 않고 거울 앞으로 가기 위해 왼쪽으로 조금씩 움직이려 했지만 발목이 밧줄로 너무 꽉 묶여있는 탓에 결국 발이 꼬여 넘어지고 말았다. 퀴렐은 그런 해리를 무시했다. 그는 여전히 혼잣말을 하고 있었다. 이 거울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지? 어떻게 작동하는 거야? 도와주십시오, 주인님. 그러자 섬뜩하게도 어떤 목소리가 대답했다. 퀴렐 자신에게서 들려오는 목소리 같았다. 저 아이를 이용해라. 저 애를 이용해. 퀴렐은 몸을 돌려 해리를 바라보았다. 그래, 포터, 이리 와라. 퀴렐이 손뼉을 치자 해리를 묶고 있던 밧줄이 떨어져 나갔다. 해리는 천천히 일어섰다. 이리 와. 퀴렐이 다시 말했다. 거울을 들여다보고 뭐가 보이는지 말해. 해리는 퀴렐 쪽으로 걸어갔다. 거짓말을 해야 해. 해리는 절박하게 생각했다. 거울에 뭐가 보이는지 거짓말해야 해. 그러면 돼. 퀴렐이 해리의 뒤를 바짝 따랐다.
해리는 키렐의 터번에서 나는 것 같은 이상한 냄새를 맡았다. 해리는 눈을 감고 거울 앞으로 다가선 다음 다시 눈을 떴다. 해리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처음에는 창백하고 겁에 질린 모습이었다. 하지만 잠시 후 거울 속 해리가 미소 지었다. 그가 주머니에 손을 집어넣어 피처럼 빨간 돌을 꺼냈다. 거울 속 해리가 눈을 찡긋하더니 돌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다. 그 순간 해리는 뭔가 묵직한 것이 실제로 주머니 속에 툭 떨어지는 느낌을 받았다. 어떻게 된 일인지 믿을 수 없게도 해리가 마법사의 돌을 갖게 되었다. 자, 키렐이 재촉하듯 물었다. 뭐가 보이냐? 해리는 용기를 끌어올렸다. 덤블도어 교수님이랑 악수하는 제 모습이 보여요. 해리는 말을 지어냈다. 제가 그리핀도르 기숙사 우승컵을 따냈어요. 키렐이 다시 욕설을 내뱉었다. 비켜. 키렐이 말했다. 옆으로 움직일 때 해리는 마법사의 돌이 다리에 부딪히는 것을 느꼈다. 감히 달아날 수 있을까? 하지만 채 5걸음도 떼기 전에 새된 목소리가 말했다. 물론 키렐은 입술도 움직이지 않았다. 거짓말이다. 거짓말이야. 포터, 이리 돌아와. 키렐이 소리쳤다. 사실을 말해라. 방금 뭘 봤지? 높은 목소리가 다시 말했다. 내가 이야기하겠다. 얼굴을 맞대고. 주인님, 아직 힘이 충분하지 않으십니다. 이 정도는 충분하다. 해리는 악마의 덫이 그를 그 자리에 꼼짝없이 붙들어 두는 것 같은 기분이 느꼈다.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었다. 돌처럼 굳은 채 그는 키렐이 다가와 터번을 풀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았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터번이 떨어져 내렸다. 터번을 벗은 키렐의 머리는 이상하리만큼 작았다. 키렐이 그 자리에서 천천히 몸을 돌렸다. 해리는 비명을 지를 뻔했으나 아무런 소리도 낼 수 없었다. 키렐의 뒤통수였어야 할 곳에 해리가 여태껏 본 어떤 얼굴보다도 끔찍한 얼굴이 있었던 것이다. 분필처럼 하얀 얼굴에서 빨간 눈이 이글거렸다. 콧구멍이 있어야 할 자리에는 마치 뱀처럼 가늘게 찢어진 구멍이 있었다. 해리포터. 그것이 속삭였다. 해리는 물러서려 했지만 꼼짝할 수 없었다. 내가 어떤 꼴이 됐는지 보이느냐? 그 얼굴이 말했다. 한낱 그림자와 연기에 지나지 않게 되었다. 오직 다른 사람의 몸을 나눴어야만 형체를 가질 수 있게 됐지. 하지만 나를 마음과 정신에 들이고자 하는 자들은 늘 존재했다. 지난 몇 주 동안 나는 유니콘의 피로 강해졌다. 너도 충직한 키렐이 나를 위해 금지된 숲에서 유니콘의 피를 마시는 걸 봤겠지. 그리고 생명의 영양만 손에 넣으면 나는 나만의 몸을 만들어낼 수 있다. 자, 주머니에 들어있는 그 돌을 내게 다오. 그러니까 이자는 알고 있었던 것이다. 갑자기 해리의 다리에 감각이 돌아왔다. 해리는 비틀거리며 뒷걸음질 쳤다. 멍청한 짓 하지 마라. 그 얼굴이 사납게 말했다. 목숨을 부지하고 내 편이 되는 게 좋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네 부모와 똑같은 최후를 맞게 될 테니 네 부모는 내게 목숨을 구걸하며 죽어갔다. 아니야. 해리가 버럭 소리쳤다. 키렐은 볼드모트가 계속 해리를 볼 수 있도록 해리를 향해 뒷걸음질 쳤다. 사악한 그 얼굴은 이제 웃고 있었다. 정말 감동적이건. 그것이 씩씩거렸다. 나는 늘 용기를 가치 있게 여긴다. 그래 꼬마야. 네 부모는 용감했다. 네 아버지를 먼저 죽였는데 그자는 아주 용기 있게 맞서 싸웠지. 하지만 너희 어머니는 굳이 죽일 필요가 없었다. 괜히 너를 보호하려다가
목숨을 잃었어. 이제 그 돌을 내놓아라. 네 어머니의 죽음조차 헛되게 만들고 싶진 않겠지. 절대 안 줘. 해리는 불길이 일고 있는 문을 향해 달려갔지만 볼드모트가 소리쳤다. 잡아. 곧 해리는 키렐의 손이 손목에 바짝 다가드는 것을 느꼈다. 한순간 바늘에 찔린 듯 날카로운 통증이 해리의 흉터를 관통했다. 마치 머리가 반으로 쪼개지는 듯 했다. 해리는 온 힘을 다해 발버둥치며 소리를 질렀다. 놀랍게도 키렐이 그를 놓아주었다. 이마의 통증이 조금 잦아들었다. 해리는 미친 듯이 주위를 둘러보며 키렐이 어디로 갔는지 살폈다. 고통의 몸을 구부린 채 손가락을 바라보고 있는 키렐이 보였다. 그의 손가락에 물집이 생기고 있었다. 잡으라고. 볼드모트가 다시 소리치자 키렐은 앞으로 돌진해 해리에게 부딪혀 그를 넘어뜨리고 몸 위에 올라타 두 손으로 그의 목을 잡았다. 해리는 흉터에서 느껴지는 통증 탓에 거의 눈이 멀 것 같은 와중에도 키렐이 고통스러워하며 울부짖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주인님, 이 아이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제 손이. 키렐은 양 무릎으로 해리를 바닥에 짓누른 채 그의 목을 쥐고 있던 손을 놓고 당황한 얼굴로 자기 손바닥을 들여다보았다. 해리의 눈에도 화상을 입은 것처럼 피부가 벗겨져 빨갛게 번들거리는 두 손이 보였다. 그럼 죽여라, 멍청한 놈. 그러면 다 끝난다. 볼드모트가 날카롭게 소리쳤다. 퀴렐이 치명적인 저주를 걸려고 손을 들어 올렸지만 해리는 본능적으로 손을 뻗어 퀴렐의 얼굴을 움켜쥐었다. 퀴렐이 비명을 질렀다. 퀴렐이 몸을 굴려 해리에게서 떨어졌다. 얼굴에도 물집이 생기고 있었다. 해리는 깨달았다. 퀴렐은 해리의 맨살을 만질 때마다 아주 끔찍한 고통을 느끼고 있었다. 해리의 유일한 희망은 퀴렐을 계속 붙잡고 그가 저주를 걸지 못하도록 고통을 느끼게 만드는 것뿐이었다. 해리는 벌떡 일어나 퀴렐의 팔을 잡고 온 힘을 다해 단단히 매달렸다. 퀴렐은 비명을 지르며 해리를 떨쳐내려고 했다. 해리 이마의 통증도 점점 심해지고 있었다. 앞이 보이지 않았다. 퀴렐의 끔찍한 비명과 죽이라고 하는 볼드모트의 외침이 들렸다. 그리고 어쩌면 해리 머릿속에서만 들리는 것인지도 모르는 또 다른 목소리들이 해리하고 소리치고 있었다. 해리는 퀴렐의 팔을 비틀어 그의 소나기에서 빠져나가는 것을 느끼고 모든 게 끝났음을 알았다. 그는 암흑 속으로 떨어져 내렸다. 아래로. 황금빛 뭔가가 해리 바로 위에서 반짝였다. 스니치다. 잡아야 하는데 팔이 너무 무거웠다. 해리는 눈을 깜빡였다. 그건 어딜 봐도 스니치가 아니었다. 안경이었다. 참으로 이상했다. 해리는 다시 눈을 깜빡였다. 그를 내려다보는 알버스 덤블도의 미소 띤 얼굴이 시야에 흐릿하게 잡혔다. 안녕 해리? 덤블도어가 말했다. 해리는 덤블도어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제야 기억이 났다. 교수님, 그 돌려 퀴렐이었어요. 그자가 돌을 가져갔어요. 교수님, 빨리 진정해라 애야. 소식이 좀 늦구나. 덤블도어가 말했다. 퀴렐은 그 돌을 가져가지 못했단다. 그럼 누가 가져갔나요? 교수님, 해리, 부탁이니 진정 좀 하거라. 그렇지 않으면 폼프리 선생님이 나를 쫓아낼 게다. 해리는 침을 삼키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이제 보니 병동에 와 있는 게 틀림없었다. 해리는 하얀 시트가 깔린 침대에 누워 있었고 옆에는 가게를 반쯤 털어온 듯 가자가 탁자 높이 쌓여 있었다. 네 친구들과 팬들이 보낸 우정과 존경의 표시란다. 덤블도어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저 아래 지하 감옥에서 너와 퀴렐 교수 사이에 있었던 일은 철저히 비밀에 붙였다. 즉, 비밀이란 게
늘 그렇듯 학교 전체가 안다는 얘기지. 너한테 변기 뚜껑을 보내주려던 건 네 친구 프레드와 조지 위즐리 군이었을 거라고 믿는다. 틀림없이 네가 즐거워할 거라고 생각한 게지. 하지만 폼프리 선생님이 그다지 위생적인 선물이 아닐지도 모른다며 압수해버렸단다. 제가 여기 얼마 동안 있었나요? 사흘. 네가 깨어났다는 얘기를 들으면 로널드 위즐리 군과 그레인저 양이 매우 기뻐할 게다. 무척이나 걱정했으니. 하지만 교수님, 그 돌은 이런, 도무지 다른데 정신이 팔리지 않는구나. 그래, 돌 얘기를 해보자. 키레 교수는 너한테서 그 돌을 빼앗아 갈 수 없었단다. 내가 때마침 도착해서 막을 수 있었지. 너 혼자서도 매우 잘 해내고 있었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지만 말이다. 거기 오셨다고요? 헤르미온느가 보낸 올빼미를 받으셨어요? 날아오던 중에 길이 엇갈린 모양이다. 런던에 도착하기 무섭게 내가 있어야 할 곳은 방금 떠나온 곳이라는 게 분명해지더구나. 늦지 않게 도착한 덕분에 너한테서 키레를 겨우 떼어놓을 수 있었다. 교수님이셨군요. 너무 늦었을까봐 걱정했단다. 하마터면 늦으실 뻔했어요. 그렇게 오래 키렐한테서 돌을 지켜내지 못했을 돌 얘기가 아니다. 이 녀석아, 너 말이야. 돌을 지키려다가 목숨을 잃을 뻔했잖니. 한순간 끔찍하게도 그렇게 됐을까봐 두려웠다. 돌 얘기를 하자면 그건 파괴됐단다. 파괴됐다고요? 해리가 멍하니 말했다. 하지만 교수님의 친구분은 니콜라스 플라멜은 아, 니콜라에 대해 아는구나. 덤블도어가 꽤나 즐거운 목소리로 말했다. 조사를 아주 제대로 했나 보구나. 니콜라와 나는 잠깐 수다를 떨고 나서 돌을 파괴하는 게 최선이란데 의견을 모았단다. 하지만 그건 니콜라 플라멜과 그분의 아내가 죽는다는 뜻이잖아요. 그들도 이것저것 정리할 시간을 벌어줄 정도의 생명의 영약은 가지고 있단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래, 둘 다 죽음을 맞이하겠지. 덤블도는 해리 얼굴에 떠오는 놀란 표정을 보며 미소를 머금었다. 너처럼 어린 사람에게는 믿을 수 없는 일 같겠지만 니콜라나 페레네한테 죽음이란 사실 아주 긴 하루를 보내고 잠드는 것과 같은 일이란다. 어쨌거나 잘 다듬어진 정신에게는 죽음도 또 한 번의 위대한 모험이거든. 실은 말이지, 그 돌은 그렇게 훌륭한 물건이 아니란다. 돈과 생명을 원하는 만큼 얼마든지 가질 수 있다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른 걸 모두 젖혀놓고서라도 선택할 두 가지가 아니겠니? 문제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게 나쁜 것을 콕 집어내는 재주를 갖고 있다는 거지. 해리는 할 말을 잃고 가만히 누워 있었다. 덤블도어는 콧노래를 살짝 흥얼거리더니 천장을 올려다보며 미소 지었다. 교수님? 해리가 말했다. 제가 생각해 봤는데요. 교수님, 돌이 사라지긴 했지만 그러니까 그 사람이 볼드모트라고 부르거라. 해리, 뭔가를 부를 때는 항상 알맞은 이름을 써야지. 이름을 두려워하면 그것 자체에 대한 두려움도 커지기 마련이다. 네, 교수님. 그럼 볼드모트가 또 다른 방법을 써서 돌아오려고 하지 않을까요? 제 말은 아주 사라져버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 해리. 볼드모트는 사라지지 않았다. 여전히 저기 어딘가에서 나넛을 또 다른 몸을 찾고 있겠지. 진정으로 살아있는 게 아니니 죽임을 당할 수도 없고 말이다. 그자는 키레를 죽게 내버려뒀다. 적들에게 그러듯 자기 추종자들에게도 자비를 보이지 않지. 해리, 이번에는 네가 그자가 힘을 되찾는 걸 잠시 늦췄지만 다음에 또 다른 누군가가 있어야 할 거다. 지게 뻔해 보이는 싸움이라도 기꺼이 뛰어들 누군가가 말이야. 그러면 그자의 기한이 또 한 번 늦춰질 테고, 그렇게 계속 늦춰진다면 글쎄 그자도 영영 힘을 되찾지 못하겠지. 해리는 고개를 끄덕이다가 머리가 아파서 얼른 멈추고 말했다. 교수님,
몇 가지 알고 싶은 게 있는데요.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진실을 알고 싶어요. 진실이라. 덤블도어는 한숨을 쉬었다. 아름답고도 끔찍한 것이지. 그러므로 진실을 다룰 때는 아주 조심해야 한단다. 그래도 네 질문에는 대답하도록 하마. 대답을 피해야 할 아주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면 말이다. 그럴 땐 날 용서해다오. 당연히 거짓말을 하지 않으마. 그게 볼드모트가 그러더라고요. 그자가 우리 엄마를 죽인 건 그저 엄마가 저를 죽이려는 볼드모트를 막으려고 했기 때문이라고요. 그런데 볼드모트는 애초에 왜 저를 죽이고 싶어 한 걸까요? 이번에 덤블도어는 매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런 첫 질문부터 대답해 줄 수가 없겠구나. 적어도 오늘은 알려줄 수 없다. 지금은 말이야. 언젠가는 너도 알게 되겠지만 지금은 일단 머릿속에서 그 질문을 치워놓거라. 해리, 이런 말은 듣기 싫겠지만 좀 더 나이가 들면, 준비가 되면 너도 알게 될 거다. 해리는 졸라봐야 소용없으리라는 것을 알았다. 근데 키렐은 왜 저를 만질 수 없었죠? 네 어머니는 너를 구하려다 목숨을 잃었다. 볼드모트가 이해하지 못하는 단 한 가지가 있다면 그건 바로 사랑이야. 그자는 너희 어머니가 너에게 준 것만큼 강력한 사랑은 그 자체로 흔적을 남긴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흉터도 아니고 눈에 보이는 표시도 아니지만 그렇게 깊은 사랑을 받으면 그 사랑을 베푼 사람이 우리를 떠난 뒤에도 어떤 보호막이 영원히 남는단다. 너의 살갗에 깃들어 있는 보호막이지. 증오와 탐욕과 야망으로 가득 차서 볼드모트와 영혼을 나눠 쓰고 있던 키렐은 그런 이유로 너를 만질 수 없었던 거란다. 그렇게 선한 흔적이 남아있는 사람을 만지는 게 고통스러웠던 거야. 덤블도어는 이제 바깥쪽 창틀에 앉아있는 새에게 유독 관심을 보였고 그 사이 해리는 이불로 눈물을 닦았다. 목소리가 돌아오자 해리가 말했다. 그리고 투명 망토 말인데요. 혹시 그걸 보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아, 너희 아버지가 어쩌다 그 물건을 내게 맡겼단다. 네가 마음에 들어 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지. 덤블도어의 눈이 반짝거렸다. 세상에 쓸모있는 물건들이 참 많아. 너희 아버지는 호그와트에 있을 때 주로 그 망토를 쓰고 주방에 몰래 들어가 음식을 훔치곤 했단다. 그리고 또 여쭤보고 싶은 건요. 어디 물어보거라. 퀴렐 말로는 스네이프 교수님이라고 해야지, 해리. 네, 그 사람요. 퀴렐은 그 사람이 절 싫어하는 이유가 제 아버지를 싫어했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그게 정말인가요? 글쎄, 네 아버지와 스네이프 교수는 서로를 아주 미워했단다. 너와 말폴군의 관계하고 다르지 않았지. 그러다 너희 아버지가 스네이프 입장에서는 결코 용서할 수 없는 일을 저지르고 말았어. 그게 뭔데요? 스네이프의 목숨을 구해주었단다. 네? 그래. 덤블도어가 꿈꾸듯 말했다. 사람들의 정신이 작동하는 방식이 참 재미있지. 스네이프 교수는 너희 아버지에게 빚을 졌다는 사실을 견딜 수가 없었단다. 올해 스네이프 교수가 너를 지켜주려고 그토록 애쓴 것도 그렇게 하면 너희 아버지와 비긴 셈이 될 거라는 생각 때문이었을 거라고 나는 믿는다. 그러고 나면 전처럼 편안한 마음으로 네 아버지를 미워할 수 있을 테니까. 해리는 그 말을 이해해 보려고 했지만 머리가 아파서 그만두었다. 그리고 교수님,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정말로 하나뿐이냐? 어떻게 제가 거울에서 그 돌을 꺼낼 수 있었을까요? 아, 그래. 그 질문 해주다니 기쁘구나. 그건 내가 떠올린 기막힌 생각 중 하나였다. 단둘이 있으니까 하는 얘기지만 정말 굉장한 발상이었지. 그러니까 그 돌을 찾고자 하는 사람, 찾기는 하되 사용하고 싶어 하지는 않는 사람만이 그 돌을 가질 수 있는 거란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금을 만들어내거나 생명의 영약을 마시는 자신의 모습만 보게 되지. 가끔은 나도 내 머리에 놀란다니까. 자, 질문은 그만하자꾸나. 이제 이 과자들을 먹어야 하지 않겠니? 아, 버티버트의 모든 맛이 나는 강낭쿤 젤리로구나. 어렸을 때 안타깝게도 우연히 토사물 맛이 나는 젤리를 먹었는데 그때 이후로 이 젤리에 대한 좋은 감정이 모두 사라졌을까봐 두려웠단다. 하지만 이 토피 사탕처럼 보이는 건 안전하지 않을까? 덤블도어는 미소를 지으며 금빛이 도는 갈색의 강낭콩 젤리를 입에 툭 던져 넣었다. 그러더니 목맨 소리로 말했다. 이럴 수가, 귀지 맛이야. 양호 교사인 폼프리 선생은 친절한 사람이었지만 매우 엄격하기도 했다. 선생님, 5분만요. 해리가 애원했다. 절대 안 돼. 덤블도어 교수님은 들여보내 주셨잖아요. 당연히 그분은 교장 선생님이시니 전혀 다른 문제잖니. 너는 쉬어야 해. 지금 쉬고 있잖아요. 보세요. 누워있기도 하고 다 하고 있는데요. 네, 제발요. 폼프리 선생님. 휴, 알겠다. 폼프리 선생은 결국 손을 들었다. 딱 5분이야. 그렇게 폼프리 선생은 론과 헤르미온느를 병동 안으로 들여보내 주었다. 헤르미온느는 해리를 다시 끌어안을 태세였지만 아직도 머리가 많이 아팠던 해리는 헤르미온느가 알아서 멈춰줘서 고마웠다. 아, 해리, 우린 네가 덤블도어 교수님이 너무 걱정하셔서. 학교 전체가 그 얘기를 하고 있어. 론이 말했다. 진짜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가끔은 실제 이야기가 떠도는 소문보다도 기이하고 흥미진진할 때가 있는데 이번이 바로 그랬다. 해리는 두 사람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해 주었다. 퀴렐, 거울, 마법사의 돌과 볼드모트, 론과 헤르미온느는 적절할 때 숨을 들이켜는 훌륭한 청중이었다. 해리가 퀴렐의 터번 속에 뭐가 있었는지 말했을 때 헤르미온느는 큰 소리로 비명까지 질렀다. 그럼 그 돌은 사라진 거야? 마침내 론이 물었다. 플라멜이 곧 죽을 거라고? 그건 내가 한 얘기고 덤블도어 교수님은 뭐라더라? 잘 다듬어진 정신에게는 죽음도 또 한 번의 위대한 모험이라고 했어. 내가 늘 말했잖아. 머리가 좀 이상하다니까. 론은 자신의 영웅이 얼마나 미쳤는지 새삼 와닿는 듯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런데 너희는 어떻게 했어? 해리가 물었다. 나는 무사히 돌아갔어. 헤르미온느가 말했다. 일단 론을 깨웠어. 시간은 좀 걸렸지만 그런 다음 덤블도어 교수님께 연락하려고 부엉이장으로 달려가는데 현관홀에서 교수님을 마주쳤어. 벌써 알고 계시더라고. 그냥 이렇게만 말씀하셨어. 해리가 그자를 쫓아갔구나. 그렇지? 그러더니 4층으로 막 달려가셨어. 해리, 네가 그렇게 행동한 게 다 덤블도어의 뜻이었을까? 론이 말했다. 너희 아버지가 쓰던 망토도 보내주고 그런 식으로 말이야. 그럴 리가. 헤르미온느가 화를 냈다. 일부러 그런 거라면 정말 끔찍한 일이야. 해리, 넌 죽을 수도 있었어. 아니야, 그렇지 않아. 해리가 생각에 잠긴 채 말했다. 특이한 분이야, 덤블도어 교수님은. 내 생각엔 나한테 기회를 주고 싶었던 것 같아. 난 덤블도어 교수님이 호그와트에서 벌어지는 일을 거의 다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해. 교수님은 우리가 뭔가 해보려 한다는 것을 짐작하고 우리를 막는 대신 충분히 도움이 될 만큼의 가르침만 준 거야. 내가 그 거울이 작동하는 방식을 알아낸 것도 우연이었다는 생각은 안 들어. 할 수만 있다면 나한테 볼드모트와 싸울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신 것 같아. 그래, 덤블도어는 미쳤어. 알았다니까. 론이 으스대듯 말했다. 잘 들어. 내일 종강 연회가 있으니까 그때까지는 털고 일어나야 돼. 점수 계산은 다 끝났고 당연히 슬리데린이 이겼어. 네가 지난번
퀴디치 경기에 빠지는 바람에 레번클로한테 처절하게 짓밟혔거든. 그래도 음식은 맛있겠지. 그 순간 폼프리 선생이 부산을 떨며 나타났다. 15분 가까이 있었다. 이제 나가. 폼프리 선생이 단호하게 말했다. 하룻밤 푹 자고 나자 해리는 거의 정상으로 돌아온 기분이 들었다. 연애에 가고 싶어요. 해리는 그가 받은 수많은 과자 상자를 펴서 정리하던 폼프리 선생에게 말했다. 그래도 되죠? 네? 덤블도어 교수님이 허락해 주라고 하시더구나. 폼프리 선생이 코웃음 치면서 말했다. 연애가 한자에게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 덤블도어 교수가 모른다는 투였다. 그리고 면회 온 사람이 한 명 더 있단다. 아, 잘 됐네요. 해리가 말했다. 누군데요? 해리가 그렇게 말한 순간 해그리드가 옆걸음으로 문을 통과했다. 그는 실내에 있으면 늘 그렇듯이 이곳에 있기엔 너무 큰 사람이었다. 그는 곁에 앉아 해리를 한번 보더니 울음을 터뜨렸다. 이건 다 망할 내 잘못이야. 해그리드가 두 손에 얼굴을 묶고 흐느꼈다. 내가 그 사악한 놈한테 플러피를 지나가는 방법을 말해줬어. 내가. 그놈이 모르는 건 딱 그거 하나였는데 내가 알려주고 말았어. 네가 죽을 수도 있었잖아. 고작 용혈 하나 얻자고. 다시는 술 안 마실 거야. 난 학교에서 쫓겨나 머글러 살았어야 했어. 해그리드. 해리는 해그리드가 닭똥 같은 눈물로 턱수염을 적시며 슬픔과 후회로 몸을 떠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 말했다. 해그리드, 그 자는 어떻게든 알아냈을 거예요. 볼드모트잖아요. 아저씨가 말해주지 않았어도 어떻게든 알아냈을 거라고요. 네가 죽을 수도 있었다고. 해그리드가 훌쩍거렸다. 그리고 그 이름은 말하지 마. 볼드모트. 해리가 소리치자 해그리드는 너무 놀라 울음을 멈췄다. 저는 그 자를 만났고 그 자의 이름을 부를 거예요. 기운내요 해그리드. 우리가 돌을 지켰잖아요. 돌이 사라졌으니 그자도 그것을 사용할 수 없어요. 개구리 초콜릿 하나 드세요. 엄청 많으니까. 해그리드가 손등으로 코를 쓱 문질러 닫고 말했다. 그 말 들으니까 생각나네. 선물을 가져왔어. 담비고기 샌드위치는 아니죠? 해리가 불안한 듯 묻자 해그리드는 희미하게 남아 킥킥 웃었다. 아냐, 덤블도어 교수님이 어제 휴가를 주셔서 마련할 수 있었어. 휴가가 다 뭐야. 원래는 나더러 짐을 싸라고 하셨어야 하는데 어쨌거나 이걸 가져왔다. 해그리드가 내민 건 가죽 표지에 멋들어진 책처럼 보이는 물건이었다. 해리는 궁금해하며 책을 펼쳤다. 안은 마법사들의 사진으로 가득 차 있었다. 페이지마다 해리에게 미소 지으며 손을 흔들고 있는 사람들은 해리의 어머니와 아버지였다. 너희 부모님 학창시절 친구들한테 부엉이를 보내서 사진을 좀 달라고 부탁했어. 너한테는 분명 한 장도 없을 테니까. 마음에 드냐? 해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지만 해그리드는 그의 마음을 이해했다. 그날 밤 해리는 혼자서 종강 연회가 열리는 곳으로 갔다. 폼프리 선생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검사를 해봐야 한다고 고집을 부려서 붙잡혀 있었던 바람에 대연회장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다. 슬리데린이 7년 연속으로 기숙사 우승컵을 차지하게 된 것을 축하하는 의미로 대연회장은 슬리데린의 색깔인 녹색과 은색으로 장식돼 있었다. 슬리데린의 뱀이 그려진 거대한 현수막이 상석 뒤쪽의 벽을 뒤덮고 있었다. 해리가 대연회장으로 걸어 들어가자 갑자기 조용해졌다가 다음 순간 모두가 한꺼번에 큰 소리로 떠들기 시작했다. 해리는 그리핀도르 식탁에 앉아있는 론과 헤르미온느 사이로 슬며시 들어가 사람들이 그를 보려고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을 모른 척하려고 했었다. 다행히 얼마 지나지 않아 덤블도어가 도착했다. 와글와글 하던 소리가 잦아들었다. 또 한 해가 저물었습니다. 덤블도어가 활기차게 말했다.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입에 넣기 전에 어쩔 수 없이 늙은이가 듣기 싫은 목소리로 여러분을 괴롭혀야 할 것 같군요. 참으로 다사다난한 해였지요. 여러분 모두의 머리가 예전보다는 좀 더 채워졌길 바랍니다. 다음 학기가 시작되기 전까지 머릿속을 상쾌하게 비워낼 여름방학이 통째로 남아있어요. 자, 내가 제대로 알고 있다면 이제 기숙사 우승컵을 시상할 순서인데요. 점수는 이렇습니다. 4위는 312점을 받은 그리핀도르, 3위는 352점의 후플푸프, 레번클로는 426점이고 슬리데린은 472점입니다. 슬리데린의 식탁에서 환호성을 지르고 발을 구르는 소리가 우레와 같이 터져나왔다. 해리는 드레이코 말포이가 손에 든 잔으로 식탁을 두드리는 것을 보았다. 짜증나는 광경이었다. 그래요, 그래. 잘해줬습니다, 슬리데린. 덤블도어가 말했다. 하지만 최근에 벌어진 몇 가지 사건을 고려해야 할 것 같군요. 연회장이 매우 고요해졌다. 슬리데린 학생들의 웃음이 조금씩 잦아들었다. 에헴, 덤블도어가 말했다. 막판 점수를 나눠주려고 합니다. 어디 보자. 그렇지. 먼저 로널드 위즐리 군에게. 론의 얼굴은 퍼렇게 질려서 마치 햇볕에 심하게 탄 수무처럼 보였다. 오랫동안 호그와트에서 보지 못했던 최고의 체스 경기를 펼쳤으므로 그리핀도르 기숙사에게 50점을 드립니다. 그리핀도르의 환호성이 마법 천장에까지 닿는 듯 했다. 머리 위의 별들이 흔들리는 것처럼 보였다. 퍼시가 다른 반장들에게 내 동생이야, 내 막내 남동생이라고, 맥고나걸 교수님의 거인 체스 경기를 통과했어 라고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연회장은 한참 만에 다시 조용해졌다. 두 번째로 헤르미온느 그레인저 양에게 뜨거운 불길을 마주하면서도 차가운 이성을 발휘하는 데 대하여 그리핀도르에 50점을 수여합니다. 헤르미온느가 팔에 얼굴을 묻었다. 해리는 그녀가 울음을 터뜨린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었다. 식탁 이곳저곳에서 그리핀도르 학생들이 모두 제정신이 아니었다. 조금 전보다 점수가 100점이나 올라간 것이다. 세 번째, 해리포터군. 덤블도어가 말했다. 연회장 안은 완벽한 침묵에 휩싸였다. 순수한 배짱과 걸출한 연기를 보여주었으므로 그리핀도르에 60점을 드립니다. 귀가 먹먹할 정도의 환호성이 터져나왔다. 목이 쉬도록 소리를 지르면서도 덧셈을 할 수 있었던 이들은 이제 그리핀도르의 점수가 472점이라는 사실을 알았다. 슬리데린과 똑같은 점수였다. 덤블도어가 해리에게 2점만 더 주었더라면 그리핀도르가 기숙사 우승컵을 차지했을 것이다. 덤블도어가 손을 들어 올렸다. 연회장 안은 점차 고요해졌다. 용기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덤블도어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적에게 맞서는데도 어마어마한 용기가 필요하지만 친구들에게 맞서는데도 마찬가지의 용기가 필요하지요. 그러므로 네빌 롱바텀 군에게 10점을 드립니다. 그리핀도르 식탁에서 터져나온 소리가 너무도 커서 대연회장 밖에 누군가가 서 있었다면 안에서 뭔가 폭발한 줄 알았을 것이다. 충격을 받아 하얗게 질린 네빌이 그를 끌어안는 사람들 속에 파묻혔을 때 해리, 론, 헤르미온느는 일어서서 소리를 지르고 환호성을 터뜨렸다. 네빌은 여태까지 그리핀도르를 위해 그토록 많은 점수를 받아본 적이 없었다. 해리는 여전히 환호하면서 론의 옆구리를 쿡 찌르고 말포이를 가리켰다. 아마 전신목기 저주에 걸렸다 해도 그보다 더 넋이 나가고 충격받은 것처럼 보일 수는 없었을 것이다. 그 말은 하고 덤블도어가 슬리데린의 몰락을 축하하는 레번클로와 후플푸프 학생들까지 가세한 폭풍 같은 박수갈채 너머로 소리쳤다. 시인의 장식을 조금 바꿔야 한다는 뜻이겠지요. 덤블도어가 손뼉을 쳤다. 한순간에 녹색 벽걸이는 진홍색으로,
은색 벽걸이는 황금색으로 변했다. 거대한 슬리데린 뱀은 사라지고 위풍당당한 그리핀도르 사자가 그 자리를 차지했다. 스네이프는 소름 끼치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맥고나걸 교수와 악수했다. 스네이프와 눈이 마주치는 순간 해리는 자신에 대한 스네이프의 감정에 조금의 변화도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그렇다고 해도 걱정되진 않았다. 그것조차 다음 학기에는 평범한 삶으로 돌아가게 될 거라는 뜻으로 보였다. 호그와트에서의 삶이 평범한 것이라면 말이다. 해리 생애 최고의 저녁이었다. 퀴디치 경기에서 이겼을 때보다도, 크리스마스 때보다도, 산트로를 쓰러뜨렸을 때보다도 좋았다. 해리는 오늘 밤을 결코 잊지 못할 것이다. 해리는 시험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하마터면 잊을 뻔했지만 어김없이 성적은 나왔다. 굉장히 놀랍게도 해리와 론 모두 좋은 점수로 시험을 통과했다. 헤르미온느는 당연히 학년 수석을 차지했다. 심지어 네빌도 약초학에서 받은 좋은 점수가 마법약에서 받은 최악의 점수를 메워준 덕분에 간신히 시험을 통과했다. 못된 성격만큼이나 머리도 나쁜 고일이 떨어졌으면 좋겠다는 게 그들의 바람이었지만 그 역시 통과했다. 유감스러운 일이었지만 론의 말처럼 살면서 모든 걸 가질 수는 없는 법이다. 그리고 갑작스럽게 옷장이 비워지고 짐들이 꾸려지고 화장실 구석에서 네빌의 두꺼비가 발견되었다. 방학 중에는 마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문이 담긴 통지서가 학생 모두에게 전달됐다. 해그리드가 와서 학생들을 나룻배가 있는 곳까지 데려다 주었고 그들을 태운 배들은 호수를 건넜다. 학생들은 호그와트 급행열차에 올라 시골 풍경이 점점 초록색으로 점점 가지런하게 변해가는 동안 왁자지껄 이야기를 나누고 웃음을 터뜨렸다. 버티보트의 모든 맛이 나는 강낭콩 젤리를 먹는 동안 머글들이 사는 마을도 빠르게 지나갔다. 마침내 그들은 마법사 로브를 벗고 재킷과 코트를 입은 뒤 킹스 크로스 역에 9와 4분의 3 승강장에 내렸다. 모두가 승강장을 빠져나가는 데는 제법 시간이 걸렸다. 주름이 쪼글쪼글한 나이든 영무원 한 명이 옆에 서서 학생들을 두셋씩 짝지어 통과하게 하고 있었다. 그들이 한꺼번에 딱딱한 벽을 뚫고 나가 주위를 끌고 머글들을 놀라게 만드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것이었다. 이번 여름에 꼭 놀러와. 론이 말했다. 너희 둘 다 부엉이를 보낼게. 고마워. 해리가 말했다. 나한테도 손꼽아 기다릴 만한 게 필요할 테니까. 머글 세계로 돌아가는 문을 향해 걸어갈 때 사람들이 해리, 론, 헤르미온느를 밀치고 지나갔다. 그들 중 몇몇이 소리쳤다. 잘가 해리. 또 보자 포터. 여전히 유명 인사로군. 론이 씩 웃으며 말했다. 지금 가는 곳에서는 전혀 아냐. 맹세. 해리가 말했다. 해리, 론, 헤르미온느는 함께 문을 통과했다. 저기 있어요 엄마. 저기요. 보세요. 론의 여동생 지니 위즐리였다. 하지만 지니가 가리키는 사람은 론이 아니었다. 해리포터다. 지니가 높은 목소리로 외쳤다. 보세요 엄마. 내가 봐. 조용히 해라 지니. 손가락질하는 건 예의 없는 짓이야. 위즐리 부인이 미소를 머금고 세 사람을 내려다 보았다. 바쁜 한 해였지? 그녀가 물었다. 엄청요. 해리가 말했다. 퍼지랑 스웨터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런, 그 정도야 아무것도 아니란다, 얘야. 준비는 됐냐? 버논 이모부였다. 여전히 푸르댕댕한 얼굴에 콧수염을 기르고 있었으며 평범한 사람들로 가득한 역에서 올빼미가 들어있는 세 장을 들고 있는 해리의 대담함에 몹시 화가 난 것처럼 보였다. 그의 뒤에는 페투니아 이모와 더들리가 서 있었는데 해리를 본 것만으로도 겁에 질린 모습이었다. 해리의 가족분들이시군요. 위즐리 부인이 상냥하게 말했다. 굳이 말하자면야. 버논 이모부가 투명스럽게 말했다. 서둘러라 녀석아. 하루 종일 죽치고 있을 셈이냐? 그는 그 말을 내뱉고 멀어져 갔다.
해리를 놓은 헤르미온느와 마지막으로 한마디 나누려고 남아있었다. 그럼 여름에 보자. 너도 방학 즐겁게 보내. 헤르미온느가 긴가민가한 표정으로 버논 이모부를 보며 말했다. 저렇게 무례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데 충격을 받은 듯 했다. 아, 그럴 거야. 해리가 말했다. 두 사람은 그의 얼굴에 한박 웃음이 떠오르는 것을 보고 놀랐다. 저 사람들은 우리가 집에서 마법을 못 쓰게 돼 있다는 걸 모르잖아. 이번 여름에는 더들리랑 즐거운 시간을 보낼 거야.